대한민국 수산업의 현안과 발전을 위한 특별 대담 프로그램 수산강국 코리아.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실제로 뵈니까 인상이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또 밝았습니다. 먼저 전국에 있는 138만 수산산업인들에게 새해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수산인 여러분. 저는 전남 나주 하순 출신의 국회의원 신정훈입니다. 우선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이 어려운 수산 여건 속에서도 정말 우리 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고생해 주신 그런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보다는 좀 더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는 수산 정책이 여러분들의 도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한중 FTA가 타결이 됐는데요.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위원회 위원으로서 가장 고려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한중 FTA는 우리 농업뿐만이 아니라 수산업에도 대단히 큰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협약이죠. 따라서 무엇보다도 우리 국내 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보전 직불제뿐만이 아니라 수산업에 대한 각종 정부의 세제 혜택 등을 확대해서 수산인들이 FTA 이후에도 좀 더 희망을 갖고 수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수산물 질적으로는 대단히 또 그 건강성이 의심되는 그런 어떤 품질입니다. 수입되는 중국산 수산물 등이 우리 국내에서 유통되면서 그런 유통 단계에서 국내산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원산지 그리고 이력제 이런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중 FTA의 득과 실은 무엇이고 이에 따른 피해 대책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차 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한국과 중국은 식생활 문화도 비슷할 뿐만 아니라 어장이 거의 공동의 이 어장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내 시장이 쉽게 중국의 어떤 값싼 수산물에 의해서 침해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중 FTA는 우리 수산인들에게 대단히 큰 위기를 지금 동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차피 FTA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정말 회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한다면 우리 수산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경쟁력 또 품질의 어떤 이 우수성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어차피 우리 수산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한 단계 좀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를 되돌아보신다면 수산산업 정책에 대한 성과는 어떠했나요? 수산업에 대해서 전통적인 어떤 정책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지금 타 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그런 이 입장에서 수산 정책이 되풀이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수산 관련 예산이 국가 예산이 전체 예산 규모의 성장률에 비해서 굉장히 좀 낮다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여전히 우리 어업인이나 수산인들에 대한 그런 지원의 노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잡고 기르고 이런 어업과 수산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부가가치를 좀 높이기 위한 그런 어떤 새로운 BT 또 새로운 어떤 6차 산업으로서의 어떤 이 수산 현장을 활용하는 노력 또 흔히들 이야기하는 ICT 융복합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수산 정책의 일부에서 이제 미래의 수산을 키워나가려면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좀 적응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중국 불법 조업에 대한 우리 어업인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해결책과 방안은 무엇인가요? 우선
수산물의 시장 관리도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어장 관리 이제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지금 중국 어선의 서해 5도 부근과 또 동해안까지 지금 나타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이 문제를 막아내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 어민들, 수산인들의 생존권이 직접적으로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안타깝게도 지금 그 세월호 이후에 해경에 대한 평가 때문에 우리의 그 해상 영토를 지키고 보존해야 될 그런 어떤 그 또 어업 질서를 확립해야 될 해경이 굉장히 좀 유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해경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 해양 영토를 해양 주권을 지켜나가는 해경으로서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더욱 더 해경의 역할을 좀 키워나가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겠고요. 또 중국과의 어떤 그 FTA 과정에서도 거론되긴 했지만 이런 불법적인 그 어업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당국자 간의 어떤 적극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 NGO 단체 활동이 활발한데요. 수산업 분야에서도 이런 단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공교롭게 제가 어제 뭐 이렇게 좀 관심 분야여서 해수부로부터 이 수산인 단체의 지금 현황을 좀 한번 받아봤습니다. 농업인들보다는 훨씬 더 수산인 그 협회가 한 37개 정도로 굉장히 적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수산인들의 정치적인 이익과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그런 어떤 그 NGO 단체가 거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그 이 당헌 당규 이 개정 과정에서 농업인과 어업인들이 정말 자기의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그런 각종 현안들을 정치권에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NGO 단체 또 수산인들의 어떤 그 이 생산자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자기들의 애로사항을 좀 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자기들이 생산한 각종 그 생산품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들의 생업의 터전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활동, 정치 활동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산산업인들을 위한 격려 말씀과 앞으로의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전 사태 이후에 우리 국내 수산물이 얼마만큼 건강하고 깨끗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에서 이제 수산물이 차지하는 그런 비중들이 날로 커가고 있습니다. FTA에서 일부 중국의 어떤 값싼 그 수산물들이 침범하고 있지만 결국 국민들은 품질과 어떤 그 맛에서 우수한 우리 수산물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좀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그 국회 차원에서도 수산 정책이 제2의 식량 보고로서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어떤 수산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수협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수산인 여러분들의 현실을 더욱더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런 수산정책, 적극적인 수산진흥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